만약 조선시대에 어떤 참혹한 재난이 닥쳐도 무조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늘이 약속한 생존의 땅이 존재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쟁의 참화가 덮쳐도 극심한 흉년이 들어도 심지어 온 나라를 멸망시킬 끔찍한 역병이 돌아도 절대 안전한 벙커가 국토 곳곳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판타지 소설 속 설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반도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끔찍했던 시기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찾아 헤매던 약속된 구원의 땅이 있었습니다. 서기 1592년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국토는 잿더미가 되었고 뒤이어 터진 병자호란으로 백성들의 피와 눈물이 강을 이루었습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의 귓가에 어느 날부터인가 은밀하고도 불온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 시 조선의 시대는 500년을 끝으로 멸망할 것이며 새로운 왕조가 들어설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언. 그리고 그 대환란의 시기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10곳의 완벽한 피난처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조선 왕실은 이 소문의 근원지인 예언서를 절대 금서로 지정하고 책을 소지한 자는 반역죄로 다스려 삼족을 멸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공포조차 살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옥 같은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양반과 평민을 가리지 않고 전 재산을 팔아치우며 이 신비의 땅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최대의 금서 정감록과 그 책이 지목한 10곳의 은둔 마을 십승지. 과연 이 첩첩산중의 마을들에는 어떤 소름 돋는 진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오늘 미스터리 레코드에서는 조선 제1의 엘리트들과 핍박받던 민중들이 모두 의지했던 그 장막 너머의 기막힌 역사를 추적합니다. 조선 후기의 저작거리와 주막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흉흉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지배층의 가혹한 수탈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하늘마저 등을 돌린 듯 연이은 흉년과 가뭄이 조선 팔도를 강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마을 인구의 절반 이상을 앗아가는 끔찍한 역병까지 주기적으로 창궐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루하루는 살아남는 것 자체가 기적인 생지옥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붕괴와 집단적인 절망 속에서 역사 전면에 등장한 것이 바로 정감록입니다. 정감록은 정감과 이심이라는 두 명의 기인이 조선의 운명과 미래에 대해 나눈 대화를 은밀하게 기록한 형식의 예언서입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조선 왕실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양을 도읍으로 삼은 이 시 조선이 멸망하고 계룡산에 도읍을 둔 정씨 왕조가 새롭게 세상을 지배한다는 역성혁명의 예언이었습니다. 왕조 국가에서 이는 명백한 체제 전복이자 극악무도한 반역이었습니다. 관아에서는 발각되는 즉시 책을 불태우고 소지자의 목을 베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밤을 새워가며 필사본을 베껴 품속에 깊이 숨겼습니다. 백성들이 반역의 죄를 뒤집었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정감록에 열광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정감록의 수많은 예언 중에서도 세상을 덮칠 3가지 거대한 재앙 즉 전쟁, 역병, 기근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10곳의 구체적인 지명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피난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십승지입니다. 십승지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지식체계였던 풍수지리설과 도교의 신선사상이 정교하게 결합된 산물이었습니다. 외부의 어떤 파괴적인 재난도 결코 그 경계를 넘을 수 없는 신성하고 완벽한 방어선. 당시 굶주리고 병든 백성들에게 십승지는 다가올 종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노아의 방주이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감록에서 지목한 이 완벽한 생존의 땅 십승지는 도대체 어떤 지리적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을까요? 예언서에 기록된 10곳의 장소들은 공통적으로 3가지의 엄격한 법칙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첫째, 밖에서는 그 입구를 결코 찾을 수 없는 험준한 첩첩산중일 것. 둘째, 거대한 산맥이 병풍이나 성벽처럼 사방을 둘러싸고 있어 수만 명의 군대조차 침입할 수 없을 것. 셋째, 내부에는 맑은 계곡물과 비옥한 분지가 넓게 펼쳐져 있어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로도 수십 년 이상 자급자족이 가능할 것. 이 비현실적인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땅이 한반도 내에 10곳이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첫손에 꼽히는 명당은 바로 경상북도 영주의 풍기 금계동 일대입니다. 거대한 소백산맥의 험준한 산줄기가 북쪽의 찬 바람과 외적의 진굴로를 완벽하게 차단해주고 마을 내부로는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맑은 물이 흐르는 천혜의 요새. 실제로 임진왜란 당시 끔찍한 살육전이 벌어지던 밖의 상황을 전혀 모른 채 풍기 지역으로 숨어든 피난민들은 평화롭게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다는 믿기 힘든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명한 곳은 경상북도 봉화의 춘향면 일대입니다. 태백산맥의 거친 산세 속에 교묘하게 숨겨진 이곳은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한 좁고 험한 협곡을 통과해야만 다다를 수 있는 마법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현대에 벌어진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도 춘향면 깊은 곳에 사람들은 인민군이 쳐들어왔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모른 채 전쟁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난리가 났었음을 알았을 정도로 완벽한 은폐력을 자랑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보은의 속리산 증앙 부근 역시 손꼽히는 십승지입니다. 구름조차 험한 산세에 걸려 멈추어 선다는 속리산 깊은 곳에
기적처럼 펼쳐진 평탄하고 비옥한 분지. 이곳은 지하 수맥이 풍부하여 바깥 세상에 10년에 걸친 끔찍한 가뭄이 들어도 거뜬히 곡식을 추수할 수 있는 축복받은 땅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전라북도 무주의 무풍, 경상북도 예천의 금당실, 충청남도 공주의 유구와 마곡, 전라북도 부안의 변산, 경상남도 합천의 가야산, 남쪽 강원도 영월의 정동, 상류, 경상북도 상주의 우복동까지 총 10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십승지를 찾아 떠난 이들이 단지 가난한 평민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양반들, 지식을 갖춘 선비들, 심지어 막대한 부를 축적한 상인들까지 자신이 가진 모든 기득권과 재산을 처분하고 보찜 하나에 의지한 채 십승지를 향해 목숨을 건 험난한 여정에 올랐습니다. 동학 농민운동과 뼈아픈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민중들의 불안감이 극단으로 치닫자 십승지로 지목된 마을들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수만 명의 피난민들로 인해 거대한 은둔 촌락을 형성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간 십승지는 정말로 모든 재난을 막아주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완벽한 유토피아였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역사가 남긴 기이하고도 잔혹한 미스터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십승지에 무사히 숨어들어 전쟁의 포화를 피하고 목숨을 건진 사람들의 기적적인 생존 기록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곳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혹한 최후를 맞이한 비극의 기록 역시 뚜렷하게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승지가 가진 방어력의 핵심은 아이러니하게도 철저한 고립과 단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립은 스스로를 찌르는 날카로운 양날의 검이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길을 잃고 빠져나오기 힘든 험준한 지형 탓에 만약 그의 농사를 망치거나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식량이 바닥나면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쌀 한 톨 조달받을 길이 완벽하게 차단되어 버렸기에 마을 주민 전체가 도간에 든 쥐처럼 꼼짝없이 굶어 죽는 끔찍한 아사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이고 소름돋는 사실은 인간의 불안과 공포를 교묘하게 이용한 사이비 종교와 범죄 집단의 창궐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십승지 중 하나로 널리 알려진 깊은 산속 마을에서는 세상의 종말을 부르짖는 비밀 종교 집단이 톡버섯처럼 자라났습니다. 그들은 곧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불바다가 될 것이며 살 수 있는 진짜 십승지는 오직 자신들의 교단 내부뿐이라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전 재산을 싸들고 찾아온 절박한 피난민들을 감언이설로 속여 모든 재산을 갈취하고 의심하거나 반항하는 자들은 깊은 밤 산속으로 끌고 가 무참히 살해한 뒤 안매장했습니다. 환란을 피하고 가족을 살리기 위해 지옥을 지나 약속의 땅에 도착한 백성들이 도리어 가장 탐욕스럽고 잔인한 인간들의 제물이 되어버린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현대의 지리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이 십승지 현상을 두고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애초에 십승지란 어떤 물리적인 공격도 튕겨내는 실존하는 마법의 방어 기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십승지가 조선시대 억압받고 착취당하던 민중들이 스스로의 정신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단으로 발명해낸 거대한 심리적 위약 효과, 즉 역사상 가장 거대한 플라시보 현상이었다고 분석합니다. 당장 내일, 당장 1시간 뒤에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는 가혹한 현실 속에서 이 나라 어딘가에는 나와 내 가족을 무조건 품어주고 살려줄 안전한 땅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맹목적인 믿음. 비록 지금은 배가 고프고 매를 맞더라도 언젠가 그곳에만 도착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 간절한 희망 자체가 백성들이 끔찍한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게 만든 강력한 생존의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지리학적인 모순도 존재합니다. 풍수지리와 현대 지형학을 대조해보면 정감록의 십승지는 사실 인간이 개간하고 생존하기에 가장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오지 중에 최악의 오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곳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이 살기에 너무나도 끔찍하게 척박하고 힘든 땅이었기에 역설적으로 외적의 정규 군대나 재물을 노리는 도적대, 심지어 역병을 옮기는 사람들의 발길조차 닿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감록에서 십승지로 칭송받던 그 신비로운 장소들은 대부분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로 변모하여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과거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살기 위해 전 재산을 짊어지고 피눈물을 흘리며 찾아 헤매던 그 마법 같던 예언서의 땅은 이제 누구나 차를 타고 싱싱 달릴 수 있는 포장도로가 깔린 평범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허무하게 느껴질지도 모르는 결말입니다. 하지만 정감록이라는 예언서와 십승지라는 공간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남기는 묵직한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극한의 두려움 속에서도 삶에 대한 희망의 끈을 절대 놓지 않기 위해 유토피아라는 환상을 스스로 만들어내야만 했던 이름 없는 민중들의 슬프고도 위대한 역사. 어쩌면 백성들이 진정으로 꿈꾸었던 십승지는 특정 위도와 경도를 가진 지도 위의 흙땅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전쟁의 칼날이 날아들지 않고 기아의 고통이 없으며 억울한 수탈을 당하지 않는 세상. 아침에 일어나 평범하게 밭을 일구고 저녁이면 무사히 살아 돌아온 가족들과 마주 앉아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나눌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 대한 피맺힌 염원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앞에도 여전히 수많은 형태의 환란과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숨막히는 무한 경쟁, 예측할 수 없는 신종 질병, 그리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경제적 위기라는 이름의 새로운 전쟁과 역병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어쩌면 우리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불안을 달래기 위해 현대판 정감록을 품에 안고 우리만의 집승지를 찾아 끝없이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